그 시끄러운 케이팝인가? 뭐 시기는 왜 보고 있는 거야? 일본의 한 가정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한 소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눈부신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환희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순간 식탁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고조됩니다. 밥상머리에서는 한국 거 보지 마라. 소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말투에 상처받은 듯 소녀의 눈가에 서글픈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와 소녀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긴장감이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사쿠라입니다.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교토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를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뉴진스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으며 친구에게 같이 사진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엄마를 설득해 교토의 코리아타운 우토로지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식 디저트를 맛보며 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얼마 후 저에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뉴진스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에 당첨된 것이었어요. 저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으로 벅찼지만 할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할머니는 한국 아이돌 음악을 음악성이 없는 시끄러운 잡소리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와 예쁜 외모로만 포장된 반짝임이라고 비난하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 음악의 매력과 음악성에 감탄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그런 비판적인 말씀은 일본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에 대한 질투 같아요. 한국 음악과 아이돌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감성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할머니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어머니는 할머니께선 일본의 경제가 대단했고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엄마가 좋거든요.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이 찍힌 물건을 사는 덕질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저의 덕질을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뉴진스의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 떡볶이나 김밥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하고 답했다는 뉴스였어요. 할머니는 혀끝을 찌찌하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할머니의 심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는 BTS 음악을 틀며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곧 이 말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NHK 어학교재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 말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친구와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써요.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심쿵, 멘붕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우처럼 웃음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막 쓰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들은 할머니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얼른 집어 다시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지금은 좀 꺼두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온 가족이 할머니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딱 저의 학년부터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울먹울먹하며 전했답니다. 엄마는 제보에 뽀뽀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사쿠라가 드디어 소원을 풀겠구나 하시며 여행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인데 저는 그동안 한국말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저의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할머니에게 비밀이었어요.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머니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너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할머니 요즘 한국어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온다고 더 늦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고 할머니는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뜬구름만 보셨죠. 말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머니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속 할머니를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와의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머니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대추차를 타서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창 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어요. 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언성으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 어떤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참 볼품없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발전을 거듭한 대신 일본은 멈춰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이 한국은 문화까지 발전하는 게 보이셨대요. 특히 연사마라 불리는 한국 배우. 배용준이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자가복제 시스템 속에서 발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 덕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방송의 주된 분위기가 무기력함인데 반해 한국 방송은 매번 놀랍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90년대 한국에 일을 하러 잠시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서 식당에 가도 일본 사람이라며 밥을 주지 않고 무시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반일 감정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 혹시라도 수학여행을 가면 나쁜 일을 경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후 일본인을 나쁘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 데도 힘써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뭔가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일을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여러 종목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 내에서도 이로 인해 뉴스거리가 오가고 있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축구에서는 일본이 잘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2대1로 패하고 말았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머니와 진중한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할머니 말씀대로 한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일까? 수학여행으로 한국의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팬데믹 이후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죠. 저와 반 친구들은 왠지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곧 제가 다니는 학교와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지난 마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을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친절한 배려도 많았어요. 호텔 조식에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른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육지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느낀 일본 배우인 사토 타케로는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약간은 편해진 상태의 세대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에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땐 뉴진스의 콘서트도 보고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집도 찾아가 볼 겁니다. 방송국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과 한국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폄하한 일본에서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한류가 더욱 급부상하여 전 세계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